다음 주제 역시 이것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동성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로 공식 행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 18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좀 잠깐 봐주실까요? 설명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여기 보면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인 히로시 이케다 씨와 인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별은 남성입니다. 근데 여기 배우자로 소개가 됐죠. 그리고 이 필립 터너 대사는 이 이케다 씨를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죠. 터너 뉴질랜드 대사 부부 첫 수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동성혼, 외국에서 나라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 안 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에서 외교사절로 오더라도 그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지위를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약간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고요. 첫 수혜자가 바로 이 터너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된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녹지원 리서치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청와대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른 조치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성혼 문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혼 인정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포석일 수 있다. 뭐 이런 또 해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소개가 돼 있거든요.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단 행사에 동성 부부를 공식 초청한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이제 같은 사진이 있고요. 동성결혼 주한 뉴질랜드 대사 남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 영광이다. 본인의 트위터, SNS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남편으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자, 정식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어느 나라에 가서 그 트랜스젠더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 이름 마이클인가 뭐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막 하면서 뭐 여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아, 이 무슨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해. 그래서 굉장히 좀 거부감도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인식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성이라고 강요를 해봐야 알아먹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편지도 많이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떠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런 문화를. 그런데 그 뉴질랜드 대사께서 그 청와대도 가시고 또 배우자도 같이 가시고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 저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좀 마음의 포용력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신께서 섭리하시는 것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권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다면 저분들의 권리와 생각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척은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지만 권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규철 편집위원 아주 조심스럽게 인정은 하지만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있죠. 사실은요, 이 문제는 종교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과 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찬 변호사. 일단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외국의 동성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외교 사절로 오더라도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정을 해준 게 됐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동성혼 찬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양성의 않습니다. 평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헌법이 이렇게 있는 한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김산일 평론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변화의 포석이다 이런 것까지 가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헌법적 해석 이것도 좀 저는 좀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예. 외교적인 부분에 국한시켜 놔야 지금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적으로는 뉴질랜드에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나 법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예.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예, 유기찬 변호사. 그러면 이제 그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예. 그 규정을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뭐 예.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그 반하면 부분이 붙어 있죠, 내용이.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어쨌든 규정을 바꾸고 난 뒤에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없애거나 바꾸거나 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의 표현이시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무슨 이런 이슈 대상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